이번에는 경기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리에 있는 동부 일신 아파트 살펴볼게요. 경매 사건 번호 2022 타경 1883입니다. 건물 면적은 84.98평방미터, 국민평형이죠. 1차 감정 금액은 3억 5천이었고요. 한번 유찰되어 갖고 2억 4,500만원인데 누군가가 2억 4,500만원 단계에서 2억 6,500만원으로 낙찰을 받았다가 매각허가 취소 결정을 받고 보전금을 반환받았네요. 어떤 이유인지 그것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토지건물 현황 쭉 살펴보면은 중요한 것은 눈에 띄는 것은 안 보이고요. 가격 시점은 22년도 8월 25일이고요. 사용 승인일이 96년 9월 23일입니다. 그러니까 28년 30년 정도 가까이 돼 가고 있네요. 그죠? 주변 현황 위치 살펴봅니다.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리 별내중학교 남측 인근에 위치한다 라고 되어 있고 쭉 요 내용은 눈으로 살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치 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위치적으로 수락산 뒤편에 수락산 동북쪽으로 위치해 있는 곳인데요. 남양주 시내에서는 제법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는 것인데 실수요자 측면에서 접근할 만한 가격 저렴한 맛으로 접근할 만한 그런 물건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치적인 입지를 보았을 때는요. 자, 임차인 현황, 임차인이 없으며 전부를 소유자가 점유 사용한다고 되어 있고 건물 등기 요약본 볼까요? 소유권 이전 한모씨가 2020년에 2억 5,500만원으로 매수를 해서 건저당권을 설정을 했는데 국민은행에서 건저당을 1억 5,730만원으로 채권 최고액 설정했고요. 그 이후에 추가로 대부회사 통해 가지고 확정 채권 양도 전이니까 대부회사 통해 가지고 추가로 대출을 더 했네요. 1년 후에 그죠? 자금적으로 조금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나 봅니다. 가압류 있었고 그 이후로 가압류 있었고 누군가에 의해 가지고 강제경매가 신청이 들어왔네요. 소송 판결이 있었나 봅니다. 그리고 또 가압류가 계속 있고 임의경매가 들어온 걸 보면은 경매가 지하되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는 않아 보입니다. 전체 아파트 동부건설에 지었고 456세대고 주변 환경에 마트라든지 이 정도 기본적인 생활 편의시설은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치적으로 남양주 시내에서 북쪽으로 위치해 있는 그런 부분이 좀 특징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단지 정보를 보면은 아까 112평방미터 25평방미터였죠. 84.98이었죠. 요 평형대가 228세대가 있는데 전체는 456세대고요. 시세 실거래가를 보면은 지금 현재 거래되고 있는 가격대가 상한가 2억 9천, 하한가 2억 6천 정도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한참 비쌀 때에는 상한가 3억 2천5백까지도 올라갔고 하한가 2억 2020년대 2억 3천대까지도 거래가 있었고 19년 18년도에는 2억 1천만원 좀 더 낮춰서 볼까요? 17년도에도 보통 2억 내외로 이렇게 있다가 부동산 화랑기가 되면서 쭉 상승을 하다가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그런 가격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매물 정보를 보면은 전체 면적에서 이것만 봐도 되겠죠? 112만 보겠습니다. 전세는 1억 5천 정도로 형성되어 있고 내외로 형성되고 매매는 2억 8천 정도로 매물 가격이 많이 나와 있네요. 갭을 보통 생각을 한다면은 1억 초중반 정도의 투자 갭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물건은 소유자가 아까 직접 점유 사용하고 있다고 했는데 2억 6,500에 낙찰을 받아서 매각 허가 취소 결정을 받은 이유를 찾으셨나요? 2억 8천 정도로 나와 있는데요. 2억 6,500에 낙찰을 받으면은 취득세하고 이런 걸 감안해 가지고 거의 시세에 가까운 금액으로 낙찰을 받았기 때문에 아마도 특별한 권리관계에 문제가 있어서라기보다는 가격 자체를 낙찰받은 가격 자체를 다소 좀 높은 가격으로 낙찰을 받았다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매각 허가 취소 결정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근데 감정 금액 대비해 가지고는 저렴하게 받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요 감정 가격은 최고 비쌀 때의 감정이 진행되었던 점을 감안을 한다면은 요 감정 가격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낙찰을 받은 금액은 저렴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은 실제로 그동안 가격의 조정이 있었던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시세를 기준으로 보면은 2억 8천 전후반으로 시세라고 생각한다면은 이 금액으로 낙찰을 받으면은 큰 메리트가 있다고 보기에는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추가로 낙찰을 받고 임차인이나 추가로 등기부 사항에 인수를 해야 되는 그런 권리들은 보이지 않고 전부 다 말소 처리가 되고 깨끗하게 소유권을 이전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이런 물건은 누가 마음을 비우고 최소한의 수익을 실현하겠다라는 이런 투자자의 마인드가 필요할 것 같고, 실수요자라면은 시세보다 더 저렴하게 낙찰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물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단지 요약 정보를 살펴보면은, 평면도는 이렇게 되어 있는 화장실 2개 전형적인 25평형 아파트의 내부 구조를 보이고 있고요. 중요한 부분이 한국부동산원에서 나와 있는 매매 시세 자료가 2억 5천에서 2억 8천5백 정도라고 하는 점을 감안을 해서 입찰 가격을 정한다면은, 이 물건도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물건으로 만들려면은 적어도 요렇게 이 금액대로 낙찰을 받더라도 실익은 크게 없어 보이고, 이번 7월 23일 날 1억 7,150만 원이 최저가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얼마나 요 금액하고 요 금액과의 사이에서 얼마나 높은 금액을 써내느냐라는 마음을 비운 사람이 낙찰을 받게 되는 그런 물건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물건 살펴보겠습니다. 평택시 고덕동 고덕국제 신도시에 있는 제일 풍경채 아파트 경매 물건 살펴볼까요? 2023 타경 3504입니다. 건물 면적은 30평대네요. 실면적이 30평이니까는 국민평형보다 조금 더 면적이 크죠. 5평 정도 더 큽니다. 7억 9,200만 원이 2024년 6월 4일 날 1차로 진행되었다가 유찰이 되어서 30% 다운된 5억 5,440만 원으로 최저가 입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단지가 상당히 단지의 입지가 상당히 양호한 입지인 것으로 보입니다. 서정리역이 가까워서 걸어서도 접근할 수 있는 것이고, 삼성까지도 무난하게 접근하는 데 있어서 별 무리가 없는 정도로 거리가 상당히 양호하네요. 그죠? 2km도 1km 남짓한 거리네요. 아파트 외관을 살펴보면은 아주 날씬한 느낌을 보이고 있는 아파트입니다. 고덕국제 신도시다운 아파트들이 절비한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토지건물 현황, 가격 시점은 2023년 9월 달에 감정평가가 되었고, 보존 등기는 2019년이니까는 지어진 지 아직 5년이 채 안 됐네요. 사용승인일이 2019년이니까. 건물 면적은 30평이고 실평수 30평이고, 임차인 현황 살펴볼까요? 임차인 현황에서 여기에 이상한 점이 하나 보이죠? 이모씨라고 보이는 이 부분이 주거용 미상에서 보전금 전액 매수인 인수라는 이런 금액이 보이네요. 그죠? 이걸 임차인이라고 표시를 했는데, 여기에 보면은 그런 게 보이네요. 채무자 겸 이용진의 동거인으로 등재되어 있고 임차인으로 추정하여 등록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여기에서 사이트에서 시스템으로 분석된 내용을 이렇게 한 것인데, 건물 등기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은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유권 이전은 2020년도에 이 물건을 약 5억 가까이 금액을 주고 샀는데, 축협에서 채권 최고액 4억을 설정을 했고요. 보옥은 2019년 12월 16일 날 전입을 했습니다. 19년도. 소유권 이전은 2020년 2월 7일 날 소유권 이전을 했는데, 요 소유권 이전을 완료한 이모 씨와의 관계를 살펴보려면은 전입세대 확인서를 살펴봐야 되겠죠. 전입세대 확인서는 이 클릭을 하면은 개인정보 같은 것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직접 클릭을 해보시면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동거인으로 되어 있다는 내용을 알 수 있고요. 자, 건저당을 5억에 매수한 금액을 건저당 채권 최고액으로 4억, 3억, 2억 이렇게 추가로 이렇게 된 것을 보면은요, 상당히 대출을 많이 받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모 씨가 임차인이라고 한다면은, 보증금을 받고 임대를 준 것이라고 한다면은 이렇게까지 대출을 해 주었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요거 밑에 가처분이 하나 보이네요. 그죠? 요 가처분을 보면은 2023년도 4월 7일 날에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이혼 청구 사건에 기한 재산분할 청구권으로 되어 있네요. 그죠? 그러면은 이혼 청구 사건이라고 한다면은 이모 씨와 소유자와의 관계는 부부였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 이후에 가압류들 계속 들어와 있고요. 매각 사례 단지 정보 이런 것은 쭉 눈으로 살펴봐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 총 1029세대이고요. 128A겠죠. 1.42니까. 자, 시세 실거래가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나와 있는 매물 가격대는 지금 이 정도로 매물 가격대가 나와 있다고 되어 있는데 7억대가 기준 매물 가격으로 많이 분포되어 있네요. 가장 비쌌을 당시에는 9억 거의 10억까지도 육박을 했었고, 예전에 본격적으로 가격이 치고 오르기 이전에는 4억대의 금액을 유지를 했었네요. 그죠? 그래도 그때에 비하면은 지금 7억대 8억대 금액도 상당히 많이 가격이 오른 가격이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128A 기준으로 해서 살펴보면은 현재 나와 있는 매물 분포는 7억 3천, 7억 7천, 7억 3천 이런 것을 감안을 해가지고 물건을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겠죠. 자, 7억 초중반이 시세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요 금액이 감정가가 7억 9,200으로 감정이 됐습니다만은 5억 5,440만 원이 7월 23일 날 입찰 최저가로 정해진다면은 아마도 이 날짜에 입찰자가 많이 들어오겠죠. 그것을 감안을 한다면은 요 7억 중반 정도의 금액과 요 금액과의 사이에 얼마를 써내느냐에 따라서 낙찰자가 정해질 수 있는 그런 날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투자자라면은 7억 5억 5,400 사이에서 얼마의 금액을 써야 될지 많은 고민이 되겠죠. 입찰 들어오는 사람도 좀 있겠습니다만은 시기적으로 평택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경기가 오르내림이 일반 경기보다 자주 오르내림이 좀 더 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파트 공급 물량도 앞으로 많을 것이고 산업 발전도 또 그에 따라서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한다면은 좀 더 긴 시간을 두고 투자 마인드를 가지는 것이 올바른 마인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